벚꽃이 예년보다 일찍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일부 벚나무는 벌써 만개했습니다. 청주시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보지로 24곳을 선정했습니다. 전국적으로 50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탈락한 제천시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이 직접 정부 비판에 나섰습니다. MBC 중국이 연속 보도한 국회의원 정책연구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 사무처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반납 의무 없는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제천시가 첨단 농업의 거점을 만드는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고 지난해에 이어 또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1차 과정에서 지적된 점을 개선했음에도 또다시 탈락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지역 균형 발전이 무시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첨단 농업의 거점을 만들겠다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 미래 농업을 선도해 지역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데다 638억 원의 국비까지 지원받는 대규모 공모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차례에 걸쳐 선정한 지역이 전국에서 단 4곳. 충북에서는 제천이 대표로 도전했지만 끝내 탈락했습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공모 계획에 사업 부지는 지자체 소유 부지에 한한다고 명시돼 있고 지난해 첫 공모에서 탈락할 당시 사유지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부지까지 바꿨지만 무시됐다는 겁니다. 이번에 선정된 경남 밀양과 전남 고흥과 달리 제천시는 95%의 부지를 시유지로 확보해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내 수급과 수출 요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유의사항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약초류로 차별화한 제천시보다 흔한 작물을 내세운 지역이 선정된 것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선정 지역의 작물은 기존 재배 작물과 중복된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등으로 가잉 생산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교수와 국책연구원,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11명의 심사위원이 3단계에 걸쳐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공모가 없는 상태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지정된 곳은 모두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 특정 지역에 치중됐다는 비판에는 결과가 그렇게 나왔을 뿐 1차 선정 지역을 배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제천시가 화재 참사가 발생한 스포츠센터 건물을 오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철거합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가 구성된 것과 별개로 오는 7일까지만 현장을 보존하겠다며 소위원회에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이전에 완료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철거 작업 전에 영상 기록을 남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예타 면제를 계기로 충주시가 지역 현안 과제로 밀고 있는 동충주역 신설안이 충청북도 차원에서는 검토 대상에서도 크게 밀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시종 도지사는 충주시를 공식 방문한 자리에서 동충주역 신설은 충주에서만 이야기되는 사안으로 수요와 역간 거리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중앙정부에 이야기는 해보겠지만 자신은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도정 현안 설명회에서도 동충주역 신설 사안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충주시는 이시종 지사 방문에 맞춰 동충주역 신설 등 7가지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문재인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청주시가 대폭 확대하기 위해 후보지 24곳을 선정했습니다. 구도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역시 주민 책임과 역량이 중요합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과거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분위기로 방문객이 줄을 잇던 청주 수암골 일대. 일부에선 상가 재건축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과 경관 훼손 등 특색을 잃었다는 아쉬움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주거복지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표방하는 문재인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2025년까지 50조 원을 투입합니다. 청주시는 변경된 정부 계획을 적용해 노후주택이 몰린 지역과 재개발, 재건축 해제 지역 등 세퇴한 읍면동 지구 24곳을 신규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중앙동과 영운동, 성안동, 모충동 일부 지역이 대표적입니다. 인구의 세태도라든가 영업점포의 감소율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세태도를 집계구를 1,600개 정도로 세분화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활성화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으로 인한 원주민 이주, 상가료 인상 등 둥지 내몰림 현상 같은 부작용과 돈만 투입되고 마는 사업이 될 것이란 우려는 여전합니다. 정말 주민의 간절함 그리고 시급함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로 도출이 되는 것을 우선으로 이렇게 사업 제안을 중앙정부나 아니면 충청북도에 제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 주민 참여와 건물주와 상인들의 지속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주민 조직과 상인이라는 두 조직이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주민들이 만든 상품들이 상가 안에 카페 같은 곳에 샵인샵 개념으로 이렇게 서로 유통해주는. 청주시는 이번에 선정한 후보지 24곳 가운데 주민 참여와 의지가 활발한 지역을 선정해 최종 응모 지역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꽃샘추위에도 봄의 여왕 벚꽃이 예년보다 일찍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청주 무심천 벚꽃은 이번 주말이면 만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생각보다 빠른 개화에 도내 벚꽃 축제들도 일정을 확 당겼습니다. 제이영 기자입니다. 봄을 품은 연분홍 꽃망울이 가지마다 올망졸망 맺혔습니다. 겨우내 숨었던 꽃봉오리는 어느새 아기 주먹만한 꽃송이로 손을 흔듭니다. 아직은 찬바람이 불어 쌀쌀하지만 사랑하는 사람 손을 잡고 먼저 봄을 마중 나왔습니다. 쉬는 날이라서 벚꽃이 폈나 무심천에 나왔어요.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완연하게 필 것 같은데 너무 좋지요. 벚꽃 아래 모인 소녀들 표정은 꽃만큼 환하고 꽃을 스친 바람이 닿을 때마다 뭐가 그리 좋은지 웃음이 터집니다. 입시로 무거웠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추억을 사진으로 한 장 담습니다. 수업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개나리도 보고 벚꽃도 보고 하고 하니까 몸으로다가 몸소 느낄 수 있어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난 겨울이 유난히 덜 추워 올해 벚꽃은 지난해보다 사흘, 최근 10년 평균보다는 엿새나 일찍 개화했습니다. 청주 무심천 벚나무 가운데 해마다 일찍 개화하는 나무들은 아예 일찌감치 만개했습니다. 일단 나오니까 너무 좋고요. 아직 피지는 않았는데 다음 주쯤에는 아마 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쯤에 또 한 번 나오고 싶어요. 도내 대표적인 벚꽃 축제들도 시기를 놓칠까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제천 청풍호 벚꽃 축제는 지난해보다 일주일이나 앞당겨 오는 6일 개막하고 충주호 벚꽃 축제도 오는 5일로 개막을 하루 앞당겼습니다. 청주의 대표적 벚꽃 군락지인 무심천 벚꽃은 지난해보다 사흘 일찍 꽃망울을 터뜨릴 전망입니다. 청주기상지청은 이번 주까지 꽃샘추위가 이어져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겠지만 주말이면 만개한 벚꽃을 만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제이원입니다. MBC 충북이 연속 보도한 국회의원 정책 연구 용역비 사용 실태와 관련해 국회 사무처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깜깜이었던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한 건 다행이지만 과거 보고서는 제외한 데다 문제가 드러나도 반납의 의무가 없어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대 국회 들어 충북 국회의원들이 외부에 맡긴 정책 연구 용역은 모두 21건입니다. 충북 의원들이 여기에 쓴 세금만 9천만 원이 넘는데도 결과물인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아 제대로 된 용역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MBC 취재를 통해 도종환, 정우택 의원의 보고서에서 자기 표절이 드러나는 등 비리가 속출하자 국회 사무처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눈에 띄는 건 용역 보고서 공개 의무화. 앞으로 모든 보고서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자 파일 형태로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보고서 공개와 활용을 허락한다는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용역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용역 수행자의 경력도 제출해야 합니다. 정책 연구 용역 등에 쓰도록 배정한 예산도 의원실당 100만 원씩 삭감됐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려대로 상당 부분 비리가 드러난 과거 보고서들은 진행 중인 공개 소송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지금이라도 국회 사무처가 공개를 하면 소송은 지하하면 되기 때문에 공개만 할 뿐 표절 등을 확인할 검증 체계를 마련하라는 혁신자문위의 요구도 반영하지 않았고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비용을 반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빠졌습니다. 앞으로 공개할 테니 과거는 묻지 말고 검증도 외부에서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단지 공개만이 아니라 국회 사무처 차원에서 연구 용역이 제대로 수행됐는지를 검증할 책임이 있는데 법적 책임을 물을 부분은 물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빠져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좀 미흡한 대책. 투명성을 대폭 강화했다고 자평한 국회 사무처. 여론에 등 떠밀려 반쪽짜리 개선책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각종 범죄의 필수품이라는 대포폰, 아무리 잡아내도 오히려 점점 늘어갑니다. 남의 명의로도 선불포는 개통이 가능하다 보니 원하는 만큼 찍어낼 수 있었던 건데요. 경찰이 자꾸 어쩌자는 거냐고 정부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은어조차 쓰지 않는 적나라한 마약 광고. 외로울 때 찾아달라는 성매매 광고들이 당당하게 내걸렸습니다. 연락처는 당연히 빠질 리 없습니다. 가입자를 추적하면 모두 타인 명의의 대포폰. 경찰은 골탕 먹기 일쑤입니다. 노숙자 내지 나이 많은 사람들로 확인이 되는 추세입니다. 누군지 모른다는 그런 진술이 대다수입니다. 대포폰의 출처를 캔 경찰이 350명 명의의 대포폰 850여 대를 팔아챙긴 20대 폭력 조직원 등 일당 4명을 붙잡아 주범 1명을 구속했습니다. 명의만 빌려주면 많게는 10수만 원을 손에 쥐니 학생이나 무직자들 사이에 이만한 용돈벌이가 없고 대포폰 업자들도 지불한 사례금의 4배 정도를 부풀려 되파니 이만큼 남는 장사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선불포는 타인 신분증만 가지고도 1인당 4대가 개통되는 등 제도적 허점이 있다며 충북지방경찰청이 정부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이게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범죄자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범죄에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기관에 자격 요건을 강화해달라는 공문을 발송을 한 겁니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대포폰 대부분이 성매매 관련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하고 이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단양의 한 주택에서 일가족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7시 반쯤 단양군 단양읍의 한 주택에서 노부부와 40대 아들이 쓰러진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들은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연탄재가 거실에 남아있던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주관한 올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제천시와 단양군이 선정됐습니다. 이호상 국회의원에 따르면 제천시 송악면 입석 23리 일원과 단양군 가곡면 행산리가 신규 대상지로 선정돼 생활 인프라와 마을 환경 개선, 주택 정비 등 거주민의 열악한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오는 2022년까지 진행됩니다. 충주 고구려비와 단양 적성비를 비롯한 충북 지역 문화재 7건에 대한 탁본 조사가 올해 진행됩니다. 문화재청은 국보나 보물로 지정돼 있는 충북 지역 금성문의 탁본이 개인 소유이거나 보유 상태가 좋지 않아 판독의 오류 가능성이 크다며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이 신청한 탁본 조사 9건 가운데 7건을 허가했습니다. 허가된 탁본 조사 대상으로는 충주 고구려비, 단양 신라 적성비 외 등 7건입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